네. 이 F-15K 슬램 이글이 거의 뭐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최첨단 항전 장비를 무장해서 슈퍼 이글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대표이시자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댓글도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아니 제 딸이 고3 이번에 대입 받는데 네. 저를 너무 어리게들 보셨나봐요. 어떤 사람은 뭐 유부남이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좋은 얘기네. 아니 돼봤자 뭐 중학교 이제 입학할 만한 뭐 그런 자식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건 뭐 다 칭찬하시는 그 글들이.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그렇게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 쓰시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야 이것도 뭔가 저는 진짜로 최애하는 전투기거든요. F-15K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군의 장거리 타격 주종 기종인 네. 이 F-15K 슬램 이글이 거의 뭐 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최첨단 항전 장비를 무장해서 슈퍼 이글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 전투기 중에서 F-15K 슬램 이글이 제일 멋있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또 있지 않습니까? 뭐요? KF-21. 아 그거는 기본이죠. KF-21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F-15K 슬램 이글이 예.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네. 그래서 한국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F-15K 플러스 버전입니다. 잘들 얘기 안 하시는데 네. 그 해당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에서는 그걸 정식으로 F-15K 플러스라고 제가 브리핑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슬램 이글이 아니고 슈퍼 이글로 탄생하는 겁니까?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또 그렇게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과장되게 붙이지 않기 때문에. 네. 아니 저 혼자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예. 이제 또 뭐 자기들은 독창적으로 네. 마치 KF-16이 U 버전이 되듯이 업그레이드라고 U를, 그러니까 V 버전이 아니 그것처럼 네. F-15K U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싫은지한테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기들만의 또 명명법, 멍멍법, 예, 명명법. 예, 명명법, 멍멍법? 멍멍법 될 수도 있고, 아니, 멍멍? 일부러 이제 멍멍법,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보잉사의 어떤 명칭, 제작사의 명칭은 플러스 버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F-15K 슬램 이글이 2037년까지 대수술을 거쳐서 껍데기만 빼고 다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진짜 설날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때마다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심들 많으실 텐데요. 뭐 보통 건강식품도 많이 하는데 네. 예, 우리 또 방송에서 또 대표 상품이 바로 KF-21 블록 1 시계와 예, KF-21 블록 2 버전입니다. 예, 이 남성분들한테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좀 무게감이 있죠 시계. 그럼요. 케이스도 예뻐요. 블록 1, 예, 예, 가죽 시계고요. 가죽 시계. 그리고 KF-21 블록 2 메탈 시계입니다. 메탈 시계. 이거 한 10만 원대인데 네. 블록 1은 10만 원이 안 하고요. 이 블록 2 시계는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시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받는 입장에서 되게 아주 반갑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또 먹는 게 아니라서 네. 이건 뭐 한두 달 가는 게 아니고 평생 차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이 시계들이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정부 보잉사와 한국 공군의 F-15K 성능 개량 사업, 이것에 약 28억 1천만 달러,
거의 4조 원이에요. 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유대수 대한민국 보유대수가 59대. 59대. 예. 그러면 이제 이 개량 사업이 좀 미국 EX 버전 빼고 EX 버전은 신규 생산인데 네네. 해외에서 개량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게 대표적으로 옆에 나라인 일본이 F-15J가 지금 개량 사업이 68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요. 아직 착수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 좀 비교되는 규모죠. 예. 오.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하여튼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네. 딱 그게 3개 대대분은 양쪽 다 보유대수가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양쪽 예. 다 3개 대대분을 이제 하는 거죠. 3개 전투 비행 대대분을. 예, 그래서 이번 계약이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 FMS가 뭐죠? Foreign Military Sales. 예, 그래서 미 정부 보증 해외 판매. 미 정부가 보증을 하는 사업인 일단 거죠. 이제 이 FMS는 미 공군, 해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군이 물건을 받아서 네. 제작사로부터 네. 자기들이 다 교육 훈련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일종 보증이죠 그 과정이. 네, 그렇게 보증이죠. 그러고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넘긴다. 딜리버리 하는 거죠. 안정된 계량 방식이네요. 물론 이제 FMS는 뭐 과거 이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FMS는 미 정부 보증으로 해서 우리가 정식 돈을 내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7, 80년대는 이제 유상 군사 원조라고 해서 네. 미국의 차관으로 그 해당되는 전투기를 구입을 하고 나중에 갚는 형식이었는데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정부 보증을 이제 끼고 이제 하는 거죠. 미 정부 보증. 안정된 보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가격이 뭐 유동성이 있다 해가지고 한편은 아직도 좀 그게 좀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그 기사에 따라서 네. 발표 시점에 따라서. 근데 현재 F-15K 플러스업은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지나갔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 사업이 발제가 된 거는 이제 해당되는 제작사 보잉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요하고 해야 된다 했던 거는 벌써 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구체화돼서 어떤 양국 정부가 이제 그다음에 보잉사 껴가지고 했던 거는 2023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이게 뭐 반복되는 기사일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죠. 정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단계별로 보면 이제 이게 다 마무리된 거다. 협상이 마무리돼서 1년 동안 사실 협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해당 보잉사 입장에서는 올 지금 2026년 2월 달까지는 이게 다 끝나야 된다 했었고. 근데 발표 시점은 다 이게 마무리돼서 발표 시점은 1월 31일 날 발표한 거고. 네네. 실제 12월 뭐 한 말쯤 12월 한 15월까지는 기본 그 정리해야 될 건 다 끝난 걸로. 그리고 이제 마무리 뭐 행정 서류 같은 거 넘기고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1월 15일 이후부터 딱 보름 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31일 날 관련 매체에서 이제 그거를 관계자들이 발표를 해서 네. 그게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 일반 국방부 출입 기자분들은 이걸 뭐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지는 않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협상 과정이 약 3년 동안 이게 오락가락 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3년이나 그랬어요. 그럼 비용 자체는 뭐 그 정도는 뭐 크다고 하는데 네. 이게 워낙 뭐 레이더 중심의 개량이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 핵심은 이 통합 항전 장비 임무 시스템의 현대화인데요. 일단은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 APG-63V1 이것을 최신형 능동 위성 배열 ASAR 레이더로 교체하는 거죠. APG-82V1. APG-82V1으로. 이거는 이제 뭐 알려진 거는 벌써 20년 전인데 네. 이게 이제 대량 생산돼서 이렇게 미 공군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판매를 이렇게 순서를 잡은 건데 이제서야 이제 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원활하게. 그렇군요. 네, 먼저 미 공군이 이제 기존의 스트라이크를 F-15E에 적용해서 거의 한 15년 사이에 다 교체했죠 레이더를. F-15E 스트라이크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그 F-15EX가 나오고 그렇죠. 카타르 버전도 있고 QA 뭐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수출 버전 있죠. 스트라이크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다 적용을 되고 그럼 대한민국의 F-15K는 2000년대 초반에 이게 기획이 돼서 APG-63V1 기계식 레이더가 그 당시에 2001년 2년에 이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2001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글 그 시리즈 중에서 그 먼저 버전들이 있고 나중 개량 미공군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최신 버전이 EX 버전이 있고 EX 버전까지 있는데 물론 중간에 카타르 공군이 발주한 게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발주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년 전 2005년도 10월 달부터 F-15K를 이제 10월 달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구 버전이 되죠. 구형을 기계식 레이더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APG-63V1이 기계식 레이더 중에 최신 그 마지막 그 버전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미 그 중국 공군의 어떤 아니면 해군 항공대 전투기들의 어떤 레이더 성능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이것도 이제 한계에 왔어요. 어떤 그동안 전에는 이제 뭐 2008년 9년에도 좀 어느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 공군이나 해군 항공대 전투기들이 그걸 따라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레이더 성능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구형 버전이 되고 교체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아. 더 이상 이제 현대전에서 첨단전에서는 이걸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APG-63 부형 가지고 장거리 공대공 전투를 할 경우에 격추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뭐- 이번 개량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공군도 이렇게 시작을 이제 했지만은 일본 항공자에도 역시 같은 동일한 레이더로 APG-82V1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미 공군의 최신형 F-15EX 이글2 이 정도 되는 성능으로 좀 끌어올리는 겁니까?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끌어올리는데 이 원 제작사인 미국은 역시 격차를 두기 위해서 아, 레이더 역시. 레이더 성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된 건 없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게 그 전자전 장비 이파스라고 BAE 시스템 그렇죠. 이파스가 전 세계 팔겠다. 그러니까 동맹국한테 팔겠다 하면서 그게 버전이 알고 보니까 1형 버전이에요. 1형.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2형 버전을 개발해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미리터리 그 일반 이렇게 네. 해설하는 분야에서 그걸 사실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데, 음.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미공군은 이제 2형으로 넘어가고 1형을 그냥 가서 껴. 그러면 차이점이 거기서 나겠죠. 아, 1형을 대중 판매로 하고 2형은 우리만 보유하겠다. 그러니까 1형은 예를 들어서 일본 항공자위대 그 F-15J 개량형 예. JSI라고 하는 버전하고 대한민국의 K 플러스 버전에는 이제 그게 예정대로 다운그레이드 안 하고 이제 장착은 되는데 아. 이미 이파스라는 게 벌써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형 버전, 개량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옛날같이 다운그레이드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좀 더 올라간. 기존 버전 그랬어. 우리는 이거 할게. 니들은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거 너희들 써라. 그럼 이제 뭐 이런 생전, 겁니까? 일종의 생전 전자전 장비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첨단을 달리면서 또 어떤 가상적 중국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의 어떤 미사일 쏘는 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이파스 1형은 어느 정도 뭔가 정보가 좀 새거나 알려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공군은 자기는 넘버 2 버전을 가는데 우리는 1형 버전으로. 그래서 그게 작년 이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살그머니 뉴스가 이제 나왔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니탕이나 설렁탕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들은 그냥 일반 보통. 예. 거기 좀 덜 들어가는. 예, 보통 도가니탕, 설렁탕 먹는 거고 네. 미국 자신들은 특 설렁탕, 특 도가니탕 이걸 먹는다. 뭐 그게 좀 우진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들부들한. 예. 그게 이제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이 들어간다. 몸보신을 해서 이제. 아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작년 그 여름까지는 우열의 차이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파스 개량력이 나왔대.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뜨잖아요. 야, 역시 이게 이제 새로운 방식의 다운그레이드구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네. 그런 거군요. 근데 어쨌든 뭐 이파스 1형도 뭐 아주 성능이 좋은 건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출시된 이후에 뭔가 조금씩 뭔가 이제 이게 관계자들 통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관계자들 통해서 뭐가 중국 쪽에 뭔가 한마디 들어가다 보면은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형은 조금 이제 좀 불안한 게 있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냥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제가 뉴스를 접했을 때 예. 이렇게 한단 말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지. 특이냐 보통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지.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대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뺐다, 네. 들렀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갈아탈게. 좀 더 는 거. 갈아탈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이점이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전자전 시스템, 방어 생존 시스템이 이제 거기 차이가 나고 레이더의 어떤 그 버전은 그대로 있고, 모드 같은 것도 그대로 적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 시연기 앞에 조종석은 이제 일체형으로 쫙.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지금의 F-15K가 20년 전에 들어온 거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이 안에 내장 장기들을 새로 그냥 딱 새삥으로 교체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별로 대한민국 공군 버전이 있고 일본 항공자애들 버전이 있다 보니까 일본 항공자애들은 기존 이글, 스트라이크 이글이 아닌 이글 버전을 갖다가 이글 버전이에요? 이글 버전이니까 내부 기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스트라이크 이글 버전 더 후기형이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뜯어고치려다 보니까 원 제작사가 두 대씩 가져와 두 대에서 세인트루이스 같은 데서 공장에서 그걸 설계를 맞춰서 해야 돼요. 이게 또 마치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듯이 완전히 갈아엎으려면 설계해서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물건들을 받아서 넣고서 제대로 이제 뭐 지상에서 다 테스트 해보고 화면이 제대로 뜨나 레이더가 제대로 하나 가동이 되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 시켜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해상 공격 뭐 아니면 지상 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옛날 같은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개발을
해서 그러면 시간 보통 한 1년은 잡아야 돼요. 요즘 뭐 전자 장비가 워낙 고성능이고 거쳐야 될 게 많잖아요. 확인할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2대를 보내면 이제 뜯어서 한 다음에 사실 개발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야 오케이 문제 없어 잘 됐어 성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다시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죠. 날아와서 네. 뭐 공중급을 받든 날아와서 이걸 아마 정비창에서 하게 될 거예요. 뭐 카이는 상관없이 네. 뭐 미국의 소위 옛날 말 있잖아 시방서 뭐 이런 거 예, 시방서.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예. 이렇게 이런 것대로 해라. 그럼 이제 미국의 본사 공장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오고 테크랩도 와서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거 이렇게 심어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80이 아니면 82 정비창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2대를 미국으로 보잉사의 센트루이스 공장 그쪽으로 보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비행 시험비행도 하고. 예, 그게 완벽하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대한민국의 공군 정비창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게 KF-16 현재 하고 있지만은 U 버전. 네. 옛날 같은 계량 개념으로 보면 빨리빨리 끝나는데 사업이 이게 지금 아주 고성능 첨단화되고 시스템이 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일일이 확인하고 또 여기서도 비행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 관련된 비행 테스트도 해야 돼요. 수락 시험을 하면은 전체적인 뭐 이 설계에 대한 수락 시험을 시험병 하면은 네. 대수별로 할 때마다 또 다 정밀하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유,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계량 사업은 금방 끝나는데 이거는 그래서 2030 뭐 중반까지 가는 거예요. 37년이래요. 37년은 이제 서류에 마무리 작업하고 뭐 이게 있어요. 끝에 가서는 방사청이 뭐 사업 종료된 뭐 그런 회의도 해야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기체가 다 고쳐지는 거는 업그레이드된 거는 35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35년인데 나중에 나머지, 차후에도 예. 발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의 행정 처리가 시간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린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각각 서로 다 이제 마무리 계속적으로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됐고 뭐가 안 됐고 비용이 어떻게 뭐 늘어났다 줄었다 이걸 다 서로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에이설 레이더 교체뿐만이 아니라 미션 컴퓨터와 전자전 EW 장비 그리고 통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최신 사양으로 완전히 그냥 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체를 다 끝나고 예. 시험 그 자체 시험병 비행기가 클린 상태에서 뭐 외부 무장 안 단 아니면 보조연료 탱크 안 단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 되고 보조연료 탱크 장착해서 비행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각종 무장들을 다 인티그레이션 이게 연동이 되냐 안 되냐 컴퓨터 시스템 미션 컴퓨터 네. 다 해봐야 돼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비교해서. 옛날에 항공기 전투기 개조 개량 하는 것보다. 네, 그렇군요. 59대의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슬램 이글. 근데 이게 뭐 우리 미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폭격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앞으로는 점점 이게 스텔스나 6세대 전투기로 가는데 지향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KF-11도 이제 블록 3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F-15K 장기 운영을 사실상 한국형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국형 폭격기. 네. 근데 센서는 우람하지 않습니까? 센서는 마치 B-52 지금 뭐 J 버전이 나오듯이 H 버전을 개량한다지 레이더를 A사 레이더 그런 개념의 폭격기도 그렇게 개조를 하니까 그 개량을 전자 장비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한국형 폭격기로서 역할을 이제 잘 앞으로 하려면은 다 바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15K 폭장량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11톤. 예. 와, 11톤. 와.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개량 사업할 때 F-15EX에 준하는 뭐 추가 파일론 장착이나 네. 그건 해당은 안 되고 기존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상태에 최대 그 탑재할 수 있는 거 단거리 기준에서 아주 원거리 작전 개념이 아니라 네. 11톤 최대 11톤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F-15K가 이 F-35A랑 환상의 짝꿍이라면서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예. 과연 이게 지금 양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만간 오키나와 가다나 주일 미공군 기지에 올해 안에 상반기에 F-15EX가 이제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최대 뭐 38대까지 하는데 근데 미 지금 본토에서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지금 15기까지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16, 17호기가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게 우선 배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기체가. 근데 지금은 그게 중국 공군이나 해군 항공대 상대로 유효한 전력이 될 수 있죠. 상대방이 SU-30 시리즈든지 J-16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거기도 이제 개량을 이제 한 그 버전이 나온 게 J-16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가 지금은 되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2035년도에는 과연 이게 어떤 유능한 전투기로서 가동이 될까? 좀 그런 어떤 좀 이 혼자
혼자 4.5세대 전투기 혼자 이게 단독으로 돌아다니면은 예, 예. 좀 뭔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공군의 지금 F-35A가 블록 4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나와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직전이고.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이게 F-35A가 더 성능이 더 좋아져야만 15EX 이거를 우리는 이제 K 플러스지만은 그러면 우리나라 F-35A도 지금 개량 사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음으로 예. 줄줄이 다 사업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잘 됐을 경우에 미공군이나 대한민국 공군이 연동된 전투기가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마무리됐을 경우에 역시 세월이 시간이 흘러도 활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현재 F-15K나 F-35A 지금 블록 3 버전 기준에서 네. 하면은 불안한 게 또 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KF-21 곧 이제 출고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블록 2, 블록 3까지 완전히 가동되고 전력화 될 때까지 이 F-15K가 잘 버텨줘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FA50 문제도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좀 수출에 대한 거잖아요. FA50은. 그렇죠. 그것도 뭐 진실 여부가 이제 나오긴 했어요. 저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금 15K 플러스가 이제 결정돼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제 올 뭐 하반기 되면 F-35A를 또 개량해야 된다고. 개량해야죠. 발제가 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차피 구매를 했으니까 개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전투기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게 다 손질을 해야 되는 손을 봐야 되는 그러면서 KF-11을 신규 생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 네. 이게 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공군 전투기 보유 운영에 대한 게 맞습니다. 끊임없이 숙제가 이제 오고 있고 그러면 2027년도에 들어온다는 F-35A 추가분 이거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F-35A는 2018년부터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서 2027년도에 F-35 2차분은 뭔가 미세한 게 또 바뀌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쪽에 뭐 맞추는 계량 더 이제 블록포에 또 준하는 계량에서 거기에 돈 들어갈 게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만 KF-11 또 합류하고 2032년까지 120대가 네. 이게 다 끝나면 그 이후에 2032년 이후에 2035년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아주 준수한 공군 전투기 전력이 되는 건데 네. 2035년부터는 또 6세대 전투기들이 또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뭐 GCAP라든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그럼 또 뭔가 이게 한 발짝 느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국산 전투기는 이제 블록 3가 스텔스 전투기가 그때 한참 개발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숙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F-15K 플러스 업그레이드 사업이 전 계약을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됐다는 거. 그리고 일반 주류 언론에서는 네. 이 시간까지 기사를 안 쓴다는 거. 저희가 대신 또 이게 방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닌데 뭐 유튜브 뭐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하늘을 F-15K가 그동안 탄탄하게 이렇게 좀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엔진 교체는 아니잖아요? 네, 엔진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엔진까지 네. 교체하면 가져가고 되겠습니까? 유지보수에 더 신경을 이제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새로 뭐 신규로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계속 이제 해야죠, 당연히. 아무튼 이번 이 개량 교체 사업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한 3년을 기다렸어요. 아우, 안 그러니까 중요한 3년이나 게 기다렸으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애타게 기다렸던 얘기잖아. 예전 같으면 이게 발표를 신문 기사 통해서 발표하는 게 개량 사업을 뭐 결정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착수가 아닌데 착수는 아니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그 이상 이 단계 네, 과정을 행정 처리부터 몇 년이에요. 이걸 다 봐야 돼요. 어. 근데 한 3년을 제가 기다렸더니 이제서 계약을 했다 이거 사인을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또 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연부액이라 매년 나가는 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사청에 지불해야 되는 게. 근데 국내 지금 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계속 뉴스가 나와.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고 또 네. 기재부 통해서 뭐 어제 뉴스도 나왔었고. 어쨌든 그게 잘 나가면 또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미국에서 발주를 이제 받은 보잉사에서 또 물건을 사서 준비를 해서 시제기 2대를 갖다 끼려면 그 물건부터 사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게 보통 1년은 그냥 가. 그리고 비행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 1년 또 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2037년에 끝난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네.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 안 잡았거든. 59대니까. 네. 네,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KF-16은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한 게 140대인데 이제 그 중간에 추락하고 사고로 없어진 거 하면은 130여 대를 하는 사업이거든. 아. 근데 그거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절반 정도 됐거든요. 많이 절반 됐네요. 이상. 예. F-15K는 59대인데 워낙 뭐 손댈 게 많다 보니까 더 이거는 고성능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게 개조 개발하기 위해서 더 쉽지가 않은, 더 힘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슬램 이글이 약 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 성능 개량 사업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오래 걸렸어요. 예, 오래 걸렸습니다. 예, 드디어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F-15K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욕먹을 전투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음, 이 보유 전투기 중에서 용모 전투기는 없고 네, 빨리 퇴역을 해주기를 바라는 전투기는 하나 있죠. 그렇죠. KF-5. 네. 예, 예. 2개 대대 30여 대. 예, 그것도 이제 곧 될 겁니다. 예, 예. KF-11이 들어가야 생산. 그러니까 KF-21 빨리 돼야 되는 이게 예산 때문에 짜증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대한민국 영웅을 그동안 수호했던 F-15K 슬램 이글이 드디어 개량 사업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KF-21 블록 1 그리고 KF-21 블록 2 시계 케이스도 아주 심플하게 멋들어지게 나왔어요. 하나는 직사각형, 하나는 예, 정사각형.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 KF-21 블록 1과 KF-21 블록 2 시계 이거 선물로 해주시면 남성분들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광고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지겹다 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